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 견조합니다. 그런데 뉴욕이 꽤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자리 뉴욕 증시 대비 한국 증시가 좀 더 매력 있다라고 평가하세요? 일단 미국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 또 이제 뭐 반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그동안 이제 던져놨던 정책들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고 주식도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달러 가치도 하락하고 있죠. 트리플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그 돈 가지고 바꿔서 나가는 거죠. 달러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뭐 유로화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도 거기에 이제 기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 뭐 여부도 또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게 이제 아시아 증시로 올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왔고 그동안 지금 뭐 2008년도 이후 그다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채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 있던 부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또 두려움까지 지금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깨지면서 점점 좀 악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뭔가 이제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 시장이 강한 이유는 우리 시장 사실 미국 올라갈 때 올라간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꼴등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중국도 한 5년 쉬었고 우리도 지금 사실은 뭐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기회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더 늘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시장이 뭐 하락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진정이 좀 돼야 투자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나올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가 조금 잡혀야 되지 않나. 미국이 빠질 때 덜 빠지고 그다음에 조금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 국내 증시 어떤 관점으로 시장 바라봐야 될지 궁금한데 자, 외국인 수급 이야기 주셨잖아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어제부터 좀 유의미하게 선물 쪽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현물은 말씀 주신 대로 아직이겠습니다만 근데 원달러 환율도 뭐 소폭의 안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안 들어오는 걸까요? 일단 지금 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그닥 좋진 않죠. 아직 우리 지금 미국의 관세 관련된 협상을 우리가 이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 뭐 2+2 해가지고 뭐 협상하러 가잖아요. 24일. 예. 근데 그분들이 가셔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뚜렷하잖아요. 뭐 LNG 프로젝트나 조선, 재건 관련해서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 보면 다 미국한테 좋은 것만 있고요.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그분들 조만간에 다 잘리실 분들인데, 그렇죠? 예, 정부가 40일 뒤면 바뀔 텐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뭐 얘기해봐야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그냥 잘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엄하게 괜히 또 뭐 가서 또 합의하고 오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일본도 협상이 잘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이시바 총리가 지금 뭐 아예 그냥 대놓고 뭐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불합리해서 못하겠다. 그 얘기는 미국이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원하는 거죠. 일방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두 나라 사이에 뭔가 협상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협상을 하면서 요구하는 게 중국 제품에 대해서 니네가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맞대응하고 있죠. 너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보복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중 관세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산돼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히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도 좀 당분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거죠.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이 해소가 안 됐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좀 어렵고 그나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뀐다, 뭐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안을 들여다볼 텐데 대표님 오늘 정책 테마주 뭐 최근에 계속해서 잘 가는 쪽은 확실히 힘이 실리는 쪽은 정책 테마인데 자고 일어나면 재료가 탄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경선 후보가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해서 기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탄소 배출 관련주 뭐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재료로 봐야 되겠죠. 일단 뭐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뭐 그다음에 탈플라스틱 관련돼서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 뭐 진영이라는 종목 들어보셨어요? 진영 생소하네요.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예, 네.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뭐 상한가를 가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쪽 관련된 종목들 보면 대부분 실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동안 이제 우리 친환경 사업 관련된 회사들이 친환경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만들어진 사업 구조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올라오는 뭐 에어레인 같은 경우 좀 다른 경우지만 필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나머지 뭐 최근 그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뭐 진영이라든지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오히려 바이오 플라스틱 가장 크게 하는 데는 SK 케미칼입니다. SK 케미칼이요. 근데 SK 케미칼이 근데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죠. 워낙 네, 무겁기 때문에. 고압이네요. 뭐 LG 화학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거. 근데 LG 화학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테마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재명 이제 예비 후보의 이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테마가 막 형성이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9월까지 그 유엔에다가 2035년까지 한국이 어떤 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거다라는 걸 보고해야 되거든요. 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뭐 2050년까지 원래 우리는 폐기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걸 2040년으로 땡기겠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또 탄소를 줄이려고 하면 원전을 늘리고 또 풍력 태양광 이런 것 쪽으로 가야 되죠. 네. 근데 그러면 풍력 태양광을 갑자기 그러면 이재명 뭐 예비 후보가 갑자기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획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해놨던 게 신안 관련된 풍력단지거든요. 네. 이제 스타트합니다. 그게. 근데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이제 관련 기업들 이제 거기 수주 막 들어가고 물건 준비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면 뭔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전도 더 좀 지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풍력도 좀 더 설치해야 되고 전체 사용 전기량은 많아질 거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도 계속 많아질 거고 전기차 보급도 더 하겠다. 그러면 네. 보조금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초반에.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그게 내수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차 많이 팔아봐야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게 딱 실적에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러니까 현대차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중에 따라서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보면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뭐 그린케미칼 지금 상한가예요. 두 종목 모두 예, 다. 그런 종목들은 워낙 그 사실은 존재감 없던 종목들이 네. 예, 또 덕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좀 잘 팔고 나오자. 그럼 한 내일 정도에 파시면 되죠. 그러니까 잘 사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장기 관점으로만 트레이딩을 보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정책은 쭉 이어지겠지만 네. 그 안에서 진짜로 돈 버는 회사는 따로 있을 테니까 예, 그 회사를 이제 찾아야죠. 그러면 대표님 예. 앞서 좀 언급을 주셨어요. 풍력, 태양광. 최근에 태양광 쪽에 힘이 실렸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하루 반짝 상승,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중국산 퇴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웨이퍼 관세, 상호 관세 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OCI 홀딩스가 대표적이었죠. 뭐 강하게 튀어 올라갔었는데 지금 자리는 그럼 여전히 뭐 좋게 보세요? 태양광 쪽은 눈여겨볼 섹터는 맞을까요? 태양광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OCI 같은 경우 OCI 홀딩스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제 단가 그 OCI 홀딩스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별로 이렇게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네. 중국산 폴리실리콘까지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만 거기까지 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패널 쪽이 더 낫겠죠. 지금 동남아시아 쪽을 우회해서 들어오던 중국산 물량까지 지금 다 규제를 하고 있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인지 말레이시아산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매한 거. 그래서 아예 그냥 통으로 그냥 동남아 쪽에서 들어오는 거에도 관세를 다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하나큐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네. 그 작년에 규제했던 그 바이든 정부 때도 이미 규제를 했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재고 미리 사놨던 사재기했던 건 물량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내에 생산하는 거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큐셀이 아마 좋아지면 하나솔루션이 좋아질 거고 국내 이슈로 보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좋아지겠죠. 이쪽은 약간 수출을 해서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니까. 네. 그래서 이쪽으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핫한 건 어떻게 보면 더 소외받았던 풍력이죠. 오늘 뭐 유니슨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니슨 지금 8%, 장중에는 오늘 한 17% 급등 나왔었네요. 신고가.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좋았습니다. 뭐 이거 이재명 뭐 예비 후보가 얘기하기 전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거 왜 올랐냐면 신한 관련돼서 지금 프로젝트가 스타트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니슨 관련된 기사를 보면 뭐 수주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이렇게 잘 정부 정책 과제 신한 관련돼서 이거 프로젝트 진행하면 지금 적자 상태인데 한 2년 내내 적자거든요. 이 적자에서 흑자로만 돌아선다고 얘기 나와도 주가는 더 라이트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1,000원짜리라 되게 동전주 같은데 네. 그래도 시가총액은 2,000억이 넘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거고 지금 주봉 보시면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예, 이제 바닥에서 이제 고개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조정이 나오면 언제든지 또 이거 한번 사보셔도 된다. 정책 관련주가 무조건 테마가 아니라 네. 이쪽은 돈이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시는 게 맞다. 결국에는 태양광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 네. 그리고 풍력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유니스는 눌렸을 때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안을 들여다본다면 지금 간밤 전해졌던 소식 중에 하나가 화웨이가 910C라고 읽어야 될까요? 새로운 AI GPU를 중국 고객사에게 출하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4%대 급락 나왔는데 지금 H100 시리즈랑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성능이. 그렇죠. 결국에 뭐 AI 판도 변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더 미국보다 가까운데 중국 소식이 되게 늦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910C가 나온 지 벌써 한 올해 2월 달인가 나왔는데 꽤 됐네요. 네, 이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엔비디아 거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이건 네. 추론형 반도체지 학습형 반도체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910C를 하웨이에서 만들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한 60% 정도 성능을 낸다. H100에 중국 분들은 아니다. 거의 비슷하다. 네. 뭐 성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관련돼서 뭐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빠졌냐?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냥 많이 비싸서 최근에 밸류에이션을 좀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이 나빠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려가 해소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엔비디아도. 그리고 다음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이 충격이 없다. 지금 H20 못 판다는 것 때문에 지금 또 네. 빠지고 중국 규제 아예 이제 중국에 못 팔게 하니까 더 빠지고 중국이 사실은 중국이 직접 사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회해서 몰래 샀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중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 텐센트에서만 네, 한 150만 장 있다고 하거든요. GPU가 네. 우리나라 지금 4,000장 있잖아요. 엄청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좀 뭐 소위 쟁여놨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많이 구매해 놨고요. 또 하나 이제 우회 수출이 막히니까 이제 그러면 우회로 이제 그러니까 들여오는 부분들 몰래 들여왔던 부분들이 막히게 되면 중국이 좀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이제 하웨이에서 910 시리즈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쪽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차피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네. 엔비디아 칩이 우리나라 지금 제일 좋은 차가 뭐죠? 제네시스 뭐 G90이라고 보면 예. 소나타 가지고
미국 그러니까 소나타를 가지고 지구공처럼 업그레이드 시키는 형태 그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품질인데 이거를 사실 잘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사양인데 예. 고사양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딥시크 논란이 있지만 딥시크보다 더 잘하는 회사들 중국에 더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그 로직을 어떻게 짜느냐 네.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하는 과정이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차 타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예, 그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걸 쓰는 게 가장 편리하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걸 안 주니까 대체품을 네. 자꾸 만드는 거고 이 압박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중국은 기술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투자의 팁을 말씀드리면 중국 지금 반도체 주식을 사야죠, 이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을 도와주는 격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주식 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그쵸. 반도체 괜찮다.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조정 나오면 사야죠. SMIC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야 되죠. 왜냐하면 규제를 하면 할수록 중국 정부는 반도체에다가 돈을 더 지원해 줄 겁니다. 네. 예. 뭐 어차피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국내로 봤을 때 AI 반도체 투자 관점은 어떻게 자리하고 국내는 있을까요? 지금 아직 엔비디아가 좀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하락하다가 좀 멈춰줘야 되죠. 네. 아직은 근데 이제 저는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는 좀 많이 밀렸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면 또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죠. 수출입 데이터 보면은 장비주들은 또 잘 팔렸어요. 네. 작년 우리 그 4월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보면 장비는 반도체 장비는 20%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이. 그게 이제 왜 증가했냐?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되게 많이 팝니다. 저사양 반도체 관련돼서.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튈 수 있는데 지금은 모멘텀이 좀 약하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하죠. 또 지금 간밤에 들려온 게 아마존에서도 데이터 센터 하나를 하는 쪽을 약간 연기했다. 네. 임대를 연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최근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축소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MS랑 지금 아마존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 우려 그게 사실인지 아니냐는 사실인가 아닌가 뭐 나중에 뭐 이 지금 뭐 허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일단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래도 중장기로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사모아 들어가야 될 단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예. 당장에 무언가 뚜렷한 재료를 타고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가 실적이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그렇고 네. 특별하게 IT 수요가 확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뭐 가전제품 관련돼서는 또 관세 좀 줄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네. 예, 그런 부분들 보면 그닥 그렇게 지금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관련된 마이크론이라든지 종목들이 빠지지만 않고 너무 이제 낙폭이 컸던 부분들이 조금만 만회가 된다라고 하면 심리는 돌아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넉넉하게 시간 품고 바라보자라고 답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 이제 D-1입니다. 뭐 2차 전지 질문보다는 ESS 로봇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ESS 하면 사실 대표 주자가 LG엔솔이지 않습니까? LG엔솔 뭐 너무나 저조한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로봇은 지난주쯤에 한 차례 두산 로보틱스 발 호재가 나오면서 움직였었거든요. ESS 그리고 로봇을 봤을 땐 어디에 손들어 주시겠어요? 이것도 참 난처한 건데 네. 로봇주들도 지금 반등이 나올 자리에 있고요. ESS는 워낙 바닥권에 있죠. 근데 ESS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로봇은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두산그룹이 됐든 뭐 삼성그룹이 됐든 그다음에 SK 뭐 LG 다 지금 로봇 사업에 올인하고 있죠. 오늘도 제가 관련주로 추천주로 로봇 관련된 회사를 갖고 나왔는데 로봇 관련주는 이제 한 번씩 보셔야 되는 자리까지 잘 눌렸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지난번에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힘을 못 내고 있는데 결국엔 뉴스에 올라가는 쪽이 로봇인데 이쪽은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눌림목에서 잘 사서 한 번씩 시세 줄 때 잘 팔고 나오셔야 되는 트레이딩 잘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한번 살 자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네. 뭐 오늘 사면 같은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예,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런 로봇 관련주도 좋게 보는데 사실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로봇 관련주 말고 또 뭐 있었죠? 얘기했던 게 두산 로보틱스요. 아니 로봇주 말고 지금 ESS. 우리 대표님의 지난주 공략주가 LG 엔솔이었잖아요. 예, ESS는 이제 또 투자 포인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55% 관세가 붙는데 네. 중국계. 그러면 물론 이제 관세 정책이 중간에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미국의 한 87%가 지금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를 만약에 LG 엔솔이 다 먹게 된다. 그러면 뭐 대박이죠. 그래서 ESS 관련된 종목들, 뭐 한중 CNS 이런 종목들도 작은 네.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도 너무 비싸다라고 보는 쪽들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낮아져 있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다. 아예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국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배제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완벽하게 그러면 향후의 판도도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ESS와 로봇은 투자 포인트 자체가 다른 거네요. 로봇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말씀 주셨는데 원체 ESS 뭐 2차 전지는 낮아져 있는 가격이지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의 종목 AS 가볼 텐데요. 흐름이 너무 좋아요. 제약바이오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D&D 파마텍과 펩트론,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우리에게 효자 노릇을 해줬는데 먼저 D&D 파마텍이 37% 이상 수익을 봤거든요. 이제 일라이릴리가 쏘아올린 공이 있었죠. 그렇죠. 일단 뭐 일라이릴리가 그럴 줄은 몰랐고요. 네. 제가 이걸 추천했던 이유는 추천하고 좀 밀리다가 다시 확 올라간 건데 추천했던 이유는 지금 뭐 여러 정치 뉴스 때문에 미국 관세 뉴스 때문에 좀 묻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굉장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이제 그 제약사들이 그 중에 이제 화이자랑 암제는 이미 포기를 했고요. 네. 하다가 이제 부작용 때문에 포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일라릴리가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주가가 빠지고 일라릴리는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D&D 파마텍도 그 메세라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랑 지금 잘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식이 부작용이 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6만 원대가 항상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6만 원 이상 뚫게 되면 전고점이 6만 4천 원인데 거기를 뚫게 되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D&D 파마텍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은 어떻게 볼까요? 74% 이상의 수익을 맛보고 있는데 자, 펩트론도 신고가 지난 4월 17일에 재차 쓰고 나서 그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직 학회에 지금 25일 날 열리는 AACR 미국 암학회에서 네. 또 발표할 내용이 있으니까 IP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ADC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ADC 관련된 기업인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회사도 있는데 펩트론도 이제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그 발표를 확인해 보고 파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D&D 파마텍과 펩트론으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자리 홀딩해 보자 사인 받았고요. 자, 오늘 대표님의 종목 받아볼게요. 네, 뭐 너무 제약바이오만 하니까 다들 이렇게 제가 제약바이오만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제가 꽂혀서 그런 건데 관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트럼프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 좀 집중했다.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 하나 갖고 나왔고요. 네. 원익홀딩스가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대인데 원익 IPS부터 해서 원익 QNC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의 그 모회사 합격되는 거죠. 지주사고 네. 14개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자회사 중에 하나가 원익 로보틱스가 있는데 94.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본인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뭘 하냐면 메타와 같이 로봇 팔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거 아마 동영상 찾아보시거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몸통 뭐 이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손입니다. 손. 네. 이게 촉각이 굉장히 사람처럼 뭐 계란을 들었는데 살살 잡는다든지 단단한 거는 세게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그 관련돼서 워닝 로보틱스랑 지금 메타가 공동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그 이제 좀 멋진 말로 뭐 알레그로 랜드, 뭐 알레그로 핸드라는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워닝 로보틱스가 지금 휴머노이드 국책과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국책과제에도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손을 만들고 있다. 네. 이거 주목해 보시면 생각보다 워닉홀딩스 전반적으로 원익그룹이 실적이 떨어지면서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차트 보여주시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죠. 예, 이따가 다시 조정 잘 받았는데 주봉 월봉 보면 이제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6천 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워닉홀딩스 받았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받은 거고요. 자, 가격 전략 챙겨본다면 지금 자리 최근에 꽤 올랐어요. 목표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 받아서 올해 한 2월 달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다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6,5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짧게 한 3,900원 잡겠습니다. 6,500원과 3,900원 워닉홀딩스 가격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